이재명은 결국 문재인의 대체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이란 이름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문재인의 뒤를 잇는 이낙연에게도 지금 이 상태의 이재명이라면 힘도 못 쓰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던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되면요, 우리의 이재명 대표는 사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흥미로운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소식은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참 악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거대 야당과 그 대표에게 느꼈던 국민적인 실망감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힘든데 이런 안 좋은 소식까지 겹쳐서 얼마나 다행이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관련 소식 재밌게 짧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구글의 검색량 지표에 따른 이재명의 검색량, 문재인이란 이름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 파란색은 문재인, 빨간색은 이재명을 나타내는데요. 얼핏만 봐도 이재명에 대한 검색량보다 문재인에 대한 검색량, 즉 파란색 띠가 더 많은 상위를 차지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가장 검색량이 많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문재인은 64, 이재명은 52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30일 기준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도 이재명이란 이름이 문재인이란 이름의 검색량을 앞선 날은 고작 6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퇴임한 대통령, 그것도 1년이 넘은 대통령이 현 거대 야당의 대표보다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검색량을 차지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으로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이재명은 2인자, 문재인이란 큰 산을 넘지 못하는 비주류, 무슨 발악을 해도 문재인을 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만하죠. 사실 그간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얼마 전이야. 거의 1년 반이 넘은 상황. 본격적인 이재명 리스크가 등장한 지는 욕설 파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마 2년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2년 가까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수도 없이 접하고 수도 없이 듣고 보고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쳤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같은 당 전임 대통령보다 포탈 검색량이 낮은 걸 보면 치욕스럽죠.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리스크를 큰 베이스로 두고 그 밖에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사태 같은 것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의 코인 사태가 터진 지 거진 한 3주 정도가 지나는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 타이밍이면 민주당의 루틴상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됐어요. 곧 있으면 대장동 재판의 결과가 조금씩 나올 거고, 그간 조용했었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사건 관련 내용도 또 튀어나올 거고, 비교적 아직까지 요것도 조용한 상황이지만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의혹, 요것도 차차 수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가 돼가지고 온 언론을 뒤덮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민주당 지지율은 안 그래도 김남국과 돈봉투 사건 때문에 힘이 든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게다가 다음 달에 누가 옵니까? 네, 대선 경선 불복까지 시전을 했었던 이낙연이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개시하러. 이낙연의 정치 활동 기지개는 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저격하면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특히 이재명의 리스크가 하나하나 언론에 게시가 될 때마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친 원래의 민주당, 즉 비명, 친문, 친낙 의원들은 수없이 이재명과 철험해 그리고 개딸들 같은 극성 애들을 비판을 할 겁니다. 일부러 더 부추겨 세우면서 언론의 기사가 실리게끔 액션을 취하겠죠. 지금 박용진이나 서른이나 이상민이나 이원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짜잘하게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을 비판하는 것과는 그 무게감이 아마 이젠 틀릴 거예요. 왜냐?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어찌 보면 문재인을 잇는 정치 계보 중에 하나이며 이재명과 똑같이 당의 대표까지 했던 인물이니까. 더구나 아까 언급했듯 이재명과의 당 대선 경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를 했었으니까. 마지막 경선에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로 이재명을 눌렀었던 인물이거든요. 네임밸류가 딸리는 민주당 비명 애들이 이재명을 타격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임드 정치가가 본격적으로 당 대표를 타격하는 것과는 그 데미지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리스크가 더 적거든요. 옵티머스처럼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리스크가 현저하게 적은 인물이거든, 이낙연이.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뭔가 태세 전환을 할 법도 한데 역시나 늘 우리가 봐왔던 그처럼 비명계 요청, 즉 강성 지지자들과의 절연을 선언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의 편을 들며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요거 이낙연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양산에서 책 팔고 있는 우리 문재인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야말로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죠. 근데 그 첩첩산중을 본인의 손으로 늘 만들고 있어요. 자, 퇴임한 같은 당의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현 야당의 대표가 퇴임한 지 1년도 넘은 대통령보다 검색어 포탈 노출이 현저하게 적어졌다는 것은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증빙입니다.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비명계, 친문, 친낙, 그리고 친명을 하나로 아우르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 리더십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라고 말이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이 사실을 이재명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은 김남국 코인 사태, 그리고 돈봉투 사태, 그리고 비명계 외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은 허구한 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전에 광우뻥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2의 광우뻥이란 소리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옌병질들을 떨고 있다고 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G7 주요 7개국은요 일본의 처리수 방류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을 존중을 한다라는 합의문을 내놨음에도 모르겠고 니들이 뭐라 하는지는 난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야, 반일 선동이야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정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광우뻥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좌파의 수준들. 자,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의 대체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이란 이름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문재인의 뒤를 잇는 이낙연에게도 지금 이 상태의 이재명이라면 힘도 못 쓰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던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되면요 우리의 이재명 대표는 사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시아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